안녕하세요. 초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2학기 거꾸로 교실 국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학기 때는 단원에 따라 선생님이 거꾸로 교실 수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죠. 이번 단원, 4단원 태도와 표현, 2단원 낙화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원은 작품을 통해 역설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역설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역설이란 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말이 되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들어봤을 겁니다. 실패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걸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성공을 통한 지름길이라는 긍정적 표현이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잘 들여다보면 말이 되는 것,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역설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설적 표현이 잘 드러난 낙화라는 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5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는 158쪽이네요. 자, 일단 시를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성우분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낙화예요. 무슨 뜻일까요? 떨어질 약자의 꽃밭자죠. 꽃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꽃이 지는 모습을 시의 제목으로 정했네요. 뭔가 진다는 것은 조금은 안 좋은 느낌으로 조금 헤어지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련해 볼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는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의문형으로 끝냄으로써 좀 더 당연하게 질문하는 그런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가야 할 때를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수업 중에 치면 바로 교실을 나가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은 가야 할 때, 보통 이제 헤어질 때를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이가 끝났을 때, 가야 할 때, 그때가 언젠가를 알고 그 헤어짐을 실행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헤어짐,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네요. 이어내 보겠습니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시작하는 생동하는 시기죠. 그때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어요. 격정, 굉장히 격한 감정, 누를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데 그 감정을 참아냈던, 인내했던, 견뎠던 나의 사랑은 지고 있습니다. 진다는 것은 꽃이 질 때를 표현하지만 만약에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면 어떤 뜻일까요? 나의 사랑은 지금 끝나고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헤어지고 있어요. 어, 이별의 어떤 상황이 다가왔다는 말이 되겠죠? 자, 봄.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꽃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꽃이 한참 피는 그런 굉장히 예쁜 시기죠. 다시 말해서 격한 감정, 꽃의 어떤 격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꽃이 가장 많이 피어있던 그런 봄이 이제 점점 끝나가면 지게 되죠. 그러면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해서 이 나의 사랑은 뭐로 봐도 무방하겠어요? 꽃이 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어는 나의 사랑은 지금 헤어짐을 맞이하고 있고 꽃의 입장에서도 지금 지고 있어요. 꽃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끝나는 나무랑 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3년을 볼까요? 분분한 낙화. 분분하다는 말은 이제 이고 분분하다는 말은 여기저기 어지럽게 뒤섞여서 떨어지는 모양을 말합니다. 막 어지럽게 뒤섞여서 꽃잎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낙화하면 어떤 꽃을 상상하는 게 가장 좋냐면 네, 바로 벚꽃을 상상하는 게 조금 더 시의 느낌에 와닿겠습니다. 꽃잎들이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떨어져요. 그걸 말줄임표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뭔가 여운을 준다는 말이죠.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 더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꽃잎이 막 어지럽게 떨어져요. 그 다음 볼까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결별, 이제 헤어짐을 말하죠. 기약 없는 어떤 헤어짐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결별은 굉장히 슬픈 거고 아픈 거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 꽃잎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짐이 이룩하는 축복이 뭘까요? 꽃잎은 누구랑 헤어지죠? 네,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나무랑 헤어지죠. 나무랑 헤어지고 나서 그 결별이 축복을 일으켜 주나 봐요. 거기에 쌓여서 지금은 가야 할 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꽃잎이 나무랑 헤어지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꽃잎이 떨어져야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열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 생활도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헤어지는 것은 아프고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어떠한 상처에도 조금 견뎌낼 줄 아는 어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뭐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역설적 표현이랑 관련이 있죠. 결별은 사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축복을 이룩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결별하고 난 사람들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어떻게 보면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축복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꽃잎의 입장에서도 낙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무한테는 어떤 열매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네요. 헤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화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바로 이거죠. 무성하다는 것은 굉장히 풀이 우거진 걸 말합니다. 녹음, 풀을 녹자에 그늘 음자로 그 푸른 잎사귀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되겠죠. 바로 녹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열매가 찾아오죠. 녹음을 볼 수 있는 계절은 여름이죠.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열매 맺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여름과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죠. 꽃답게 죽는다는 말은 이제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니까 아름답게 죽는다는 말이겠네요. 자, 나의 청춘 여기서 이제 꽃답게 죽는 것은 바로 낙화죠. 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꽃은 꽃답게 떨어지고 있어요. 나의 청춘은 꽃이 되겠습니다. 꽃은 꽃답게 아름답게 죽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향해서요. 그러면 나의 청춘도 아름답게 죽어요. 나의 청춘, 내가 굉장히 예뻤던, 젊었던 시절이 되겠죠. 계절로 치면 봄이 됩니다. 봄 사이에 나의 청춘은 그 생명을 다하고 아름답게 죽어요.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유견 볼까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헤어지니까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입니다. 여기서 손길을 흔든다는 것은 누구겠어요?
꽃잎이 하롱하롱 떨어지면서 작고 가벼운 게 잇따라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모양을 하롱하롱이라고 하는데 벚꽃잎이 떨어질 때 하롱하롱 떨어진다고 부르는 거죠. 그때 아마 그 흔들리는 모습을 섬세한 손길을 흔든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예를 들어 말을 자꾸 버벅거리네요. 죄송. 사실 꽃잎이 손길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그런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롱하롱 꽃잎이 손을 흔들면서 지난 어느 날 이별을 받아들인 날이죠. 그날 마지막 볼게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늘. 이게 이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나의 사랑.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나의 사랑했던 시절이기도 하고 이 전체적인 낙화시에서 봤을 때 꽃의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아름다운 시절 꽃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결별, 헤어짐, 꽃의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꽃, 낙화가 되겠습니다. 꽃, 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드디어 성숙이란 단어가 나와주네요.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샘터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이 모여있는 곳이죠. 약수터 같은 거기에 물이 고인다는 것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조금씩 고이게 됩니다. 그만큼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영혼의 슬픈 눈이죠. 내 영혼은 지금 슬프긴 합니다. 이별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성숙해 간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마지막 현은 이별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것이라는 내 영혼은 성숙해질 것이라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의 주제는 뭐겠어요? 이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숙한다.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 주제가 됩니다. 시를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의 갈래는 자유시면서 서정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슬픈 내용을 나타낼 때 애상이라고 했죠. 슬픈 생각을 나타낸다고 해서 애상적입니다. 그리고 서정적인 시고요. 어조는 굉장히 담담하게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낙화가 되겠죠. 이별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영혼이 성숙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입니다. 자연현상으로부터 인생사의 의미를 대입을 하고 발견을 했죠. 또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을 이룩한다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비관적이고 화강적인 시야가 드러나는데 지고 있다, 슬프다 이런 건 약간 비관적이긴 하죠. 그래도 비관적인 시라기보다는 그런 시어를 사용을 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화강적, 떨어지는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죠. 이런 시어들을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말이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또 안 서네요. 자, 수업 시간에 이 낙화에 쓰인 또 다른 표현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